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제 곧 7,0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현금을 들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은 불안감과 조바심, 그리고 일종의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겠죠?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이건 분명 과열이야. 조금만 기다리자. 딱 10%만 조정이 오면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야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상식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직관적인 두려움이 사실은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0년 가까운 금융 역사가 기록한 네모칸 데이터를 통해 왜 남들이 두려워하는 역사적 고점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행동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기보다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먼저 느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를 손실의 피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 오래된 본능이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붉은 기둥을 세울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를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너무 높다. 지금 사면 떨어진다. 위험하다.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투자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능을 역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뇌가 보내는 공포 신호를 끄고 오로지 데이터라는 팩트에 집중해야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바로 사상 최고가의 주식을 샀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2년간의 S&P 500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투자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첫째,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 매수한 경우. 둘째, 최고가가 아닌 평범한 날 매수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직관대로라면 당연히 싸게 산 두 번째 경우에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매수한 후 1년 뒤 평균 수익률은 14.6%에 달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날 매수한 경우의 수익률은 11.7%에 그쳤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비싸게 사면 상투를 잡는다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역사적 고점에 진입한 투자자가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을 3년, 5년으로 확장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금융시장에는 모멘텀, 즉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가격대에 쌓여있던 수많은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매수세와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성장,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응집된 결과가 바로 신고가입니다. 따라서 신고가는 하락의 전조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가깝습니다. 말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은 도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강력한 상승 에너지에 편승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통계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조금 더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판이 높으면 골이 깊다. 폭락장은 반드시 온다. 나는 현금을 쥐고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잡겠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90년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30년부터 2020년까지 대공황과 세계대전, 금융위기를 모두 포함한 장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30년에 투자를 시작해 2020년까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누적 수익률은 무려 약 17,715%였습니다. 자산이 177배 넘게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타이밍을 맞추겠다며 시장을 들락날락하다가 90년이라는 긴 세월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단 10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익률은 17,715%에서 28%로 곤두박질칩니다. 수만 퍼센트의 수익이 단 열흘 때문에 은행 이자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교훈은 선득합니다. 주식시장의 수익은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장기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최고의 날들은 대개 폭락장 직후 공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조정이 오면 사겠다며 시장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여러분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순식간에 반등해버립니다. 지금 지수가 6,900인데 여러분은 6,000을 기다립니다. 시장은 7,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악재가 터져 10% 급락해 6,750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처음에 기다리던 6,000보다 여전히 비싸고 하락장 특유의 공포 분위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야 라며 또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시장이 다시 8,000으로 날아가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가올 조정을 준비하거나 조정을 예상하면서 놓친 수익이 실제 조정 자체가 일어났을 때 잃은 돈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겸허히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6,900이든 7,000이든 그 숫자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한 차트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500개 기업의 성장을 사는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이 당장 내일부터 혁신을 멈추고 문을 닫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한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잊지 마십시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10년 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다릅니다. 주가는 실물 자산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의 6,900포인트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35년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했을 때 이 차트를 다시 본다면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 저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10년 전의 차트를 보며 저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우상향을 가리켜도 절대로 무리하게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매수 직후 일시적인 하락이 오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적립식 매수입니다. 타이밍을 재지 말고 시점을 분산하십시오. 매월 월급날 혹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가격을 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세일 기간이라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십시오.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시작하여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그 과실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 10년 뒤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데이터를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S&P 500을 추종하는 수많은 ETF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수수료와 세금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